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첫 주민문학이거든요. 2023년도. 그래서 첫 주민문학을 어떤 주제를 할까 새해 첫 그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중용을 좀 꺼내 들었습니다. 중용 이 짧은 한 20분 동안에 이 중용 사상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중용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한번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이제 꺼내 들었거든요. 음, 이 사서 삼경이라고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이제 사서 하면은 대학, 논어, 맹자,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 중용, 뭐 시경, 서경, 역경에서 이제 과거부터 이것을 교과서로 해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이 된 게 이제 그 동양권의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서 중용의 이제 저자는 자사라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공자의 아들이 일찍 죽어서 공자 그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이 손자가 자랐거든요. 근데 공자의 이제 수제자가 증자라는 수제자가 있는데 그 증자의 그 제자이기도 해요, 자사가. 그 자사는 또 맹자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자의 사상이 증자, 자사, 맹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그 사상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서는 이제 뭐 이런 분들이 그 사상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 이제 조선 시대에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이 중용의 사상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어, 중용 철학을 실용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이 조선 시대에 많은 그런 기여를 했던 그래서 이 정약용이라는 학자는 뭐 세계적으로도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도 세계적으로 더 알아주는 세계인들이 더 알아주는 그런 학자로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중용 사상을 실학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평가가 받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서 중에 이게 이제 굉장히 공자왈맹자왈 굉장히 어, 자칫 졸기 쉬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전혀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과연 현실에 이걸 얼마나 적용시킬까 그런 그 현실과 이 철학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 어, 편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놓치기도 쉽고 자칫 어, 이것을 꺼내 들면은 굉장히 지루하기 쉽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서 중에 이제 대학은 말 그대로 이제 공부하는 거죠. 뭐 하기 시습지면 불영여로하라 그냥 배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는 책이어서 이제 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규모를 정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학을 읽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 자기 포부, 자기의 그릇을 키우는 거죠. 논어는 말 그대로 그 공자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자기 위치를 잘 잡아라. 그죠? 어, 음, 군군 신신 북부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이 어느 건지를 잘 근본을 세워라 이런 뜻이라고 보고 되고 맹자는 이제 뭐 어떤 철학적인 그다음에 뭐 그 사회적인 자기의 위치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면 되고 오늘 배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중용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중용을 읽어서 옛사람의 미묘한 부분을 구하라. 이 미묘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미묘한 부분이 저는 이제 원만한 인간관계라고 해석을 좀 했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광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중용을 읽어서 옛사람의 미묘한 부분, 가장 제가 재해석한 부분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완성하는 것이 이 중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로 제가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근데 이 중용은 이제 그 사전적인 해석을 보면 치우침이나
과부족이 없이 떳떳하며 알맞은 상태나 정도라고 이제 사전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적당한 상태를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자칫 이 중용이라는 그 단어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중간으로 아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 넘침과 모자람의 사이, 그 사이라고 아는 해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중용이 표현하고자 하는, 중용이 뜻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 중용 철학을 실생활에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해석하면 좀 이 중용이라는 철학 정신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조금 더 좀 가깝게 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말보다. 그러니까 betwee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이것과 저것과의 사이죠, 그죠? 근데 이 between이라고 중용을 잘못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핵심. 중심, 핵심. 그죠? 그러니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 사이가 아니고 그 문제가 뜻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현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이 두 남자가 있어요. 다 근육질이죠. 한쪽은 뭐 근육이 거의 뭐 풍선처럼, 그죠? 근데 한쪽은 뭐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축구 선수이긴 하지만 가장 완벽한 몸을 가진 축구 선수라고 해서 호날두예요. 근데 이 둘 차이가 뭐냐면 이 아름다움, 조화를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의 차이거든요. 여기 풍선처럼 부푸른 근육질의 남자는 조화가 안 된 거죠. 그죠? 근육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근육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음, 이 그림을 보고 조금 더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화로움의 그 핵심이 뭐냐 이거죠. 그죠? 근육을 만드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용은 상황에 따라서 말과 행동, 감정 표현,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는 능력이 중용이라고 또 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기준은 상생에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롭고 상대방한테도 이로운 말과 행동을 해야지 어느 한쪽에만 이롭거나 어느 한쪽에 어떤 나쁜 감정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은 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 중용, 적절하게 조화로운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칙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원칙은 사실 바뀌어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용 철학이 실생활에 적용하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의 기준은 서로서로 상생, 서로서로 좋은 것이 기준이 돼야 되고, 이게 중용이죠. 근데 그 판단은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그 시대 정신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점점 어려워지죠. 말을 하는 저도 굉장히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게 이제 중용을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중용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여겼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이제 영린이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오늘 한번 영린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린에 이제 나와요. 영린은 이제 정조대왕이 그 모델인데,
이 정조대왕이 사실은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뒤주에 갇혀서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엄격한 할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그런 교육을 받고 어 그 죽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 사도세자를 죽게 한 그런 공신들이 많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어렵게 왕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한번 실용적으로 개혁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개혁군주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독살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뭐 이런저런 역사서를 보면 정조대왕은 독살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체가 벌써 뭐 독을 먹고 죽은 사람의 사체로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정조대왕은 근데 이 아마 사망 그렇게 일찍 죽지 않고 장수를 했다면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 또 다른 모습으로 아마 세계에 또 자리를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그 실용적인 것에 그 방점을 찍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약용하고 굉장히 친해요. 어 그래서 이 중용에 보면 이 정약용이 중시 여겼던 거, 그다음에 정약용으로부터 서로 문답을 하면서 철학 정신을 키웠던 이 정조의 사상이 뭐냐면 지극한 정성이에요. 이게 중용에 나오는 거거든요. 정성이 있어야 변화를 이끌 수 있다. 변화라는 것은 발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죠 그래서 정성을 굉장히 중용해서 여러 가지 사상 중에 이 정성을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다산의 호 중에 보면 다산의 자가 미용이에요. 이 미용이라는 게 이 용자가 뭐냐면 중용의 용자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가운데 중, 그다음에 언제나 항상 그렇던 시대 정신을 반영한 그런 용. 그래서 이 용을 좋아해서 이제 중용을 얼마나 다산 정약용이 중시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수원 화성은 정약용의 기술에 의해서 정조가 만든 거거든요. 불과 2년 반뿐이 안 걸렸어요. 이 신도시를 만드는데 불과 2년 반뿐이 안 걸렸어요. 그 조선시대 기술로도.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실학사상의 중시 여기는 이 정약용의 발명품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많은 발명품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거중기라는 발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동방의 작은 나라의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유네스코에서 매년 한 명씩 과거의 인물들을 뽑거든요. 인류에 많은 사상을 영향을 미친 인물을. 근데 2012년도에 유네스코 세계의 인물이 바로 정약용 씨였어요. 정약용. 그러니까 이 실학 정신이 얼마나 이 정조대왕에게 거의 스승이나 다름없었던 관계거든요. 두 군신 관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중용에서 뜻하는 실용 정신, 시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화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데 불과 2년 반 만에 정약용의 실학 정신에 의해서 정조의 추진력에 의해서 정성스럽게 한 그 추진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거든요. 또 이제 중용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말과 행동이거든요. 말과 행동. 근데 이
이 말과 행동을 보면 남에게 베푸는 말과 행동이 부족하면 상대는 원망하게 되고, 남에게 베푸는 말과 행동이 지나치면 상대는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이 중간을 택해야 되는 거지. 중용, 핵심을 택해야 되는 거죠. 중간이라기보다는 핵심. 그죠? 내가 말과 행동을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이 핵심, 이 코어,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제 중용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뉴스킨 사업을 하는 우리들로서의 중용 철학 정신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스폰서로서의 중용이 있어요. 그렇죠? 스폰서로서 베푸는 말과 행동이 부족하면 안 되고, 베푸는 말과 행동이 지나쳐도 안 되는 거죠. 스폰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칭찬과 용기를 상징하는 행동, 칭찬과 용기를 주는 말, 이게 중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먼저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스폰서라는 그 입장만을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스승 역할을 하려고 한다든지, 끊임없이 부모 역할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상대는 부담스럽죠. 그게. 그죠? 부담스러우면 만나기 싫어할 것이고, 부담스러우면 인간관계 형성이 잘 안 되고, 이게 중용을 벗어난 거죠. 과유불급이 돼버린 거죠. 과유불급 상태가 안 된 거죠. 근데 파트너스의 중용은 저는 뭐 팔로우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실천하기 위해서 정의를 한다면 팔로우 리더십이죠. 스폰서가 내 생각에 조금 부족한 듯한데 조금 방향이 잘못된 듯해도 일단 상대의 원망을 안 듣고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인간관계 중심의 원칙을 세운다면 팔로우 리더십만이 인간관계, 스폰서와 나의 인간관계를 완성시키는 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 사업을 하면서 형제 라인의 역할이에요. 그죠? 형제 라인으로서의 중용은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핵심이 뭔지, 지금 이 상황에서 형제 라인에게 해줄 수 있는 나의 핵심이 뭔지 잘 판단하는 거죠. 근데 혹시 이게 지나쳐서 내가 핀이 좀 높다고 해서, 내가 좀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내 그룹 사이즈가 좀 크다고 해서 스폰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형제 라인이 내가 좀 먼저 사업을 했고 아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스폰서처럼 생각을 하고 나한테 팔로우 리더십을 한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그 잠깐은 상황은 굉장히 입맛에 맞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게 장기간 지속되거나 좀 지나치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을 벗어나서 부담스럽게 되죠. 부담스러운 만나기 싫어하고 함께 있길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팀워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뉴스킨 사업에서 그룹을 만드는 게 일인데, 그룹 사이즈를 키우는 게 일인데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뉴스킨 사업을 하는 우리로서의 중요한 철학적인 실천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소중하기도 한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이 어떤 것이 중용인지, 어떤 것이 핵심인지, 어떤 것이 이 코어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중용 철학이 얼마나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저도 다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제 해석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신년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뉴스킨이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 오늘의 나는 실용주의,
실용화 시키려면 인간관계를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생각한 바가 실용화가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말, 하고 있는 행동이 핵심을 찌르고 있는지, 딱 필요한 그런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순간순간 잘 판단을 한다면 아마 이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싱가포르라고 욕심을 좀 부려서 여기 넣었는데, 싱가포르 트립이 이제 2023년 그 과제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이 싱가포르에 내가 가주는 실용 정신이 팔로우 리더십이고, 칭찬하는 스폰서십 리더십이고, 형제라인으로서도 배려하는, 나도 갔다, 너도 가자,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싱가포르 트립에 집중을 해서 2023년 가장 중요한 이 한 해에 여러분 모두 그룹 성장, 본인의 그룹 성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민문학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감사합니다. 골프 스프레이 오시는 분들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한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